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인물 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박정훈 대령이 이 임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려고 하자 국방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고 이게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으로 번졌죠. 결과적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겁니다. 이 수색 과정에서 원래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린 건 임사단장이 아니라 제11 포병 대대장이라는 겁니다. 첫 소식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한 혐의는 두 가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입니다. 경찰은 먼저 수중 수색 지시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겐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임인 포병 11대대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는 지시를 확인했습니다. 선임 포 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 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11포병 대대장의 지시로 다음날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이 이뤄졌고 최상병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실상 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으며 임 전 사단장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직권남용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4단장의 작전 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지시가 월권 행위일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2명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7여단장 등 6명은 관리감독 소홀 등이 확인돼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오늘 경찰이 발표한 건 최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를 가리는 조사고요. 공수처는 그와 별도로 수사 외압건, 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건을 조사 중입니다. 민주당은 둘 다 묶어서 특검안을 국회에 통과시켜놨죠. 대통령이 내일 이 특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를 결정하자 미리 정해진 결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부족하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며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기관인지 임성근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더 이상의 핑계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위헌성이 강한 법안이란 점을 누누이 얘기해온 만큼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을 선정하는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여야가 뜻을 모으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칩니다.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무력화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인 만큼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안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경찰의 최종 결과는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렇다고 최상병 의혹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오늘 판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느냐를 따지는 경찰 수사입니다. 최상병 사건은 크게 세 갈래인데요. 우선 경찰 수사에서 최상병 사망에 임 전 사단장 책임이 없다고 발표했죠. 경찰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겨 항명죄로 기소된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넣어라 빼라 그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아주 시끌시끌했다는 건데 했었는데 경찰은 왜 무혐의로 본 겁니까? 네, 경찰이 들여다본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수색을 무리하게 지시했는지가 첫 번째고요. 이런 지시가 실제로 최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7월 18일 해병대 1사단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를 공지했습니다. 병력을 촘촘히 배치해 정밀 수색을 하라는 임 사단장 지시 때문에 최 해병이 수중 수색 중 사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임 사단장은 화상회의에서 하반신을 모두 덮는 가슴 장화를 지원하라고 했는데요. 이 또한 더 깊은 물에 들어가 실종자를 찾으란 지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요. 이 가슴 장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그런데 왜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우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월권을 해서 오히려 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직권남용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당시 해병대가 아닌 육군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에겐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가슴 장화를 준비하라는 지시도 부하 장교가 수중 수색으로 잘못 이해한 거지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법리상으로는 임 전 사단장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 결론입니다. 다만 경찰도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실제로 있었고 작전 지휘권을 무시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한 만큼 이 도의적 책임이나 징계 등 군 내부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처벌 대상에서 빠지면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사실상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이 여단장에게는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반면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을 그냥 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임 전 사단장은 뭐라 그래요? 오늘 결과에 대해선? 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국가기관의 공식 확인을 받은 만큼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아까 김정은 기자가 세 갈래 수사 내용이 나왔는데 좀 관심은 공수처에 있는 그 수사 내용이거든요. 오늘 결과가 그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은 부담을 한층 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임 전 사단장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외압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오늘 경찰도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만큼 사후적이지만 국방부 당시 지시에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야당은 특검으로 규명할 이유가 커졌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 수용 압박을 높여갈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보름을 앞두고 전국 순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이 광주였는데요. 이 주말 사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당권 주자들은 경쟁 후보들을 견제하는 뼈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 폭발시켜 주십시오. 줄 세우기가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입니다.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몰렸는데요. 후보 이름을 경쟁적으로 연호하고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후보들에게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 충돌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오늘도 기싸움은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과를 하든지 그 입장을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장을 한번 전하신 다음에 끝내는 게 좋겠다. 제가 사과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 사과하라는 말이죠? 당대표가 됐었을 때도 영부인님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합동연설회는 모레 부산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죠.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일 증인도 의결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김 여사 모녀도 증인으로 국회에 부르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사 탄핵은 뒤로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합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국회 청원에 올라온 5가지 탄핵 사유를 청문회로 짚을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19일에 최상병 사건을, 26일에는 김 여사 사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내일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채택할 예정인데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김 여사 모녀 채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장마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불출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원 동의자 수가 130만 명을 돌파한 점을 청문회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청원으로 청문회까지 한 전례가 거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 공세성 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 처리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는 다음 주 추진하려고 했던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 조사의 경우 당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은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는 자신 말고도 이 김 여사를 만나러 쇼핑백을 들고 기다리던 다른 민원 청탁자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죠. 김 여사 측은 그 사람은 민원인도 청탁자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들고 있었다는 건 쇼핑백도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면서 이 과정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영상 속에 포착된 사람이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들고 있는 또 다른 청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하지만 오늘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청탁자로 지목한 인물은 김 여사에게 보고하려고 기다리던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목사가 선물 담긴 면세점 쇼핑백이라고 지목한 것도 서류 등을 담은 에코백이라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신라 면세점 백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에코백이에요, 에코백. 그거 말고도 몇 개 있는데.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 차례로 증거를 제시하고 반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최 목사에게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받아 대조해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나눈 초기 대화 중 상당수를 삭제한 채로 제출한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실수로 잘못 보낸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삭제한 메시지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해당 검사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근거 없이 비난한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건 어젯밤 늦은 시각. 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 검사에 포함됐습니다. 강 검사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해왔습니다. 강 검사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검찰을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국민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선 범죄자가 법인카드를 100곳에서 불법 사용해 100곳을 압수수색한 게 과잉 수사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검사 탄핵은 법치주의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여 삼권 분립 근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백신 검사 등 탄핵 대상 4명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신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또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고 있죠. 오늘 치졸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석 여부에 대해선 나흘째 아직 검찰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나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으로 검찰이 자신과 아내 김혜경 씨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한 걸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소환 통보를 한 지 나흘째 나온 첫 반응입니다. 이 전 대표는 언제 출석을 할지도 말을 아꼈습니다. 출석은 언제쯤으로 고려하실지.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표 변호인이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안다며 출석일과 관련한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이 전 대표 측은 아직 수원지검 출석 여부 등을 정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여론 악화에 대한 정권 방탄용 쇼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통상적 수사 절차라며 보복 소환이라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예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후보 진중권 교수 누가 전대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얼치기입니다. 얼치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이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얼치기들에게 당이 휘둘리고 있었다면서 한동훈 후보가 얼치기 좌파 진중권 교수의 조언만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진 교수 전당대회 개입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진 교수가 아니죠. 얼치기 좌파에게 휘둘리지 못해 안달을 하더니 그새 사정이 달라지신 모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홍 시장이 자기를 찾더니 이제 와서 얼치기라고 비판한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네, 진 교수는요. 3년 전에 이 홍 시장이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돈도 안 받고 출연해줬다면서 이 토론을 소환했습니다. 우리 진 교수님하고는 제 기억에는 한 20년 됐습니까? 그때 한번 토론해보고 워낙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또 논리적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공적으로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진 교수 지금 스페인 여행 중이라던데 국내에 있을 때보다 글을 더 많이 올려요. 그렇습니다. 요즘 원희룡 후보와도 싸우고 있죠. 진 교수는 공교롭게도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모두 3년 전 자신과 엮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은 대선 출마할 때 내가 도와줬거든요. 원희룡이 불러가지고 내가 제주도까지 갔어. 나랑 대담을 하자는 거야. 내가 부담스럽다. 나경원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왔어. 사진 찍겠대. 그럼 차라리 내가 셀카를 찍어서 내가 올리겠다. 그래서 내가 내 카메라로 셀카 찍어서 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놓고 지금은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당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원희룡 캠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원 후보 캠프는요. 진 교수를 향해서 혐오와 막말에 대갈하면서 당원 가입부터 해달라는 뼈 있는 논평을 냈습니다. 반면 홍 시장은요. 할배꼬장 그만 부리시죠 라는 진 교수의 게시물에는 대꾸하지 않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들였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유 전 의원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배신의 정치에 또 당할까라고요. 그러자 유 전 의원,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코박콩이라며 비꼬는 인터넷 은어와 함께 사진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힘이 빠지면 칼을 꽂을 자가 바로 코박콩 같은 아부꾼이라고요. 야, 뭐 장애전도 치열하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과 이재명 전 대표 수석 변호인? 수석 변호인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소환 통보했죠. 이 정권의 유치한 이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습니다. 전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면서 수석 변호인을 자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전 현희가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가 또 일부에서는 이 전 대표 로펌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오히려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현주 의원은 오늘 SNS에요. 이 윤석열, 한동훈 흉내내지 말고 정신 챙기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담 마크도 선언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대선 주자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상대하겠다. 또 다른 최고위원 후보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동기인 윤석열의 무도함을 잘 안다면서 최고위원이 되면 제대로 맞짱 뜨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를 내가 더 잘 해결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더 잘하겠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들이라도 좀 친명 비명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민주당의 불행이에요. 나오는 사람이 친명 이재명 하니까. 현재까지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사람 총 12명이지만 전부 강성 친명입니다. 누가 되든 친명 지도부인데요.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 전 대표 과연 든든할까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장마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밤사이 내린 기습폭우로 경북과 충청 지역에서는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천이 넘쳐서 수십 명이 고립되고 토사가 쏟아지며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밀려온 토사의 집마당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농기계도 토사가 덮쳤습니다. 집안도 폭격을 맞은 듯 난장판입니다. 새벽에 딱 장깨가 보이기는 하면 집에 물이 가득 차는데. 이 자리에 있던 컨테이너는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10m가량 떨어진 밭 중간까지 떠밀려갔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지역에 시간당 50mm 기습폭우가 쏟아지며 이틀간 상주는 240mm, 안동 234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민 20여 명이 고립되고 주택과 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3시쯤 돼가지고 애들 잠자는 거 한 명 한 명 다 데려와가지고 담배 공장 안에 다락에 대피 다 시켜놔. 이웃 주민 2명하고. 충북 옥천에서는 산비탈면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50대 남성이 주택 뒤편 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갔다가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이 흙이 계속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파고 있는 상황인데 폭우가 지금 내리는 상황으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인천과 충청 고속도로에선 빗길 교통사고로 화물차에 실린 맥주병이 도로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에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비로 지방 곳곳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번 장마는 낮에는 주춤하다가 밤과 새벽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는 날이 잦은데요. 오늘 밤에도 이런 야행성 폭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대욱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대전은 오전까지 폭우가 쏟아졌지만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천의 모든 하상도로는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충청과 경북 지역에는 또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경북 지역에는 많게는 120mm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빗방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장맛비는 야행성 폭우가 특징인데요.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남풍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는데 남풍의 바람길인 하층 제트기류가 뜨거운 낮엔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낮에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류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밤에는 방해받지 않아서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 전선의 움직임이 크지 않은 데다 가늘게 동서로 이어져 있어
특정 지역에 집중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상향등을 번쩍이며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서 충돌 사고까지 낸 차량 운전자. 결국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어린이와 임신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성시 2차선 도로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차선을 바꾸자 뒤에서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입니다. 속도를 높여 빠르게 다가와서는 옆 차로에 바짝 차를 붙이고 계속 따라옵니다. 3분 동안 아슬아슬 나란히 달리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앞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후 중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가옵니다. 깜빡이 켜면 다냐. 사고 나자마자 바로 차에 내려가지고 저한테 바로 달려드는 다음에 욕하면서 밀어버리고 그랬었거든요. 배로 밀치면서. 사고를 당한 SUV 차량에는 30대 운전자와 3살, 4살 자녀, 그리고 24주차 임신부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복통을 느낀 임신부는 입원했습니다. 조상기도 일단 있는 것 같다. 근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사고 나고 그냥 현장 떠나버리니까.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옆에 갖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피해를 끼치는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를 불러 보복운전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 오후에는 70대 택시기사가 사중 추돌 사고를 냈는데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왕복 6차로 도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흰색 택시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밀고 가며 다른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힙니다. 행인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고 택시 승객은 황급히 차에서 내립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승용차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뭔 일인가 그랬는데 앞에 차가 많이 찌그러져 거의 반파가 돼 있었던 거죠. 펑소리, 펑식으로 엄청 크게 났던 거예요. 이 사고로 택시에 들이받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경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택시 운전자는 사고가 났는데 차에서 연기가 난다며 급발진 같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실제 급발진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택시기사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한강 추신을 시도하는 남성 비율이 늘어난 이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난 탓이다. 한 서울시의회 의원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 의원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남성의 자살 시도가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그 배경엔 여초 사회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 시의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5% 더 많은 여초 사회로 변화됐다면서 이에 따라 남성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살 시도가 증가하는 일부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장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의당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가 남성 자살 증가의 원인이라는 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건 남녀 갈등 조장이지. 그건 아니지. 어떻게 여자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자살이 늘어나는 원인이 다양한 그런 미디어나 사회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남녀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시의원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초 사회의 현상을 얘기했지 여초 사회 때문에 남자 자살이 증가했다 이렇게 그거를 쓴 거는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통학 차량을 타고 버스 전용 차로로 출근해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채널A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졌고 김 시의원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한국에 온 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사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저희 채널A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없으며 한국에 더 강한 해구산을 제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을 반드시 만날 거라고도 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이드 플라이츠. 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사로 유명한 그가 채널A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의 명확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never said he's going to pull U.S. troops out of Korea.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is a friend of South Korea. Trump is a deal maker, but I mean, this is an issue that has to be negotiated. 최근 북한의 복합 도발로 인해 미국 공화당 트럼프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 자체 핵 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더 강력한 해구산을 제공할 것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공화당 인사들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I think reassuring Japan and South Korea of the U.S. nuclear umbrella is crucial, and I believe that Mr. Trump will do that. 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very strongly that Trump probably will try to resume personal diplomacy with Kim Jong-un. He frequently says in his campaign speeches that his diplomacy with leader Kim was one of the big successes of his foreign policy. 미국과 톱2인 중국에 대해선 트럼프처럼 상대가 두려워할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rump will have a better set of priorities that will make China the number one threat and will not be distracted by other issues that are clearly not at the top of the list of national security threats. 플라이츠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경우 외교안보팀의 주요 인사로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을 객기라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통일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17일 만에 나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문의 타깃은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 재개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서북도서 일대 해상과 내륙 최전방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6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엄청난 재앙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 연습 소동을 강행했다며 정세 격화의 도발적 행동이자 자살적인 객기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언급했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희세의 전쟁 대결 광신자, 극악무도한 파쇼 독재자가 갈 길은 오직 탄핵행뿐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사설을 실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측이 한반도 불안 정세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것을 넘어 대통령 탄핵까지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비난하는 등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군도 포사격은 정상적인 사격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TV 토론 실패를 만회하려고 연일 강행군 중입니다. 고령 리스크는 없다며 인터뷰 연설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되려 긁어 부스럼이라는 혹평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1월 미 대선 주요 경합주의자 자신의 고향인 펜실베니아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프롬프터를 보지 않고 이뤄진 7분간의 연설에서 그는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And I honest to God have never more optimistic about America's future. If we stick together.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민주당 내에서까지 제기되자 이를 일축하고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짧은 연설 시간이었음에도 그의 생각은 뒤죽박죽으로 보였고 목소리도 듣기 어려웠다고 혹평했습니다. 고령 리스크와 인지력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I feel as long as I gave it my all and I did the good job as I know I can do, that's what this is about. 사흘 전 미 ABC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최고라는 뜻의 단어 베스트를 굿이스트라고 잘못 발언한 것이 보도되자 백악관이 바꿔달라고 수습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된 겁니다. 민주당 하원 중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바이든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소 9명의 하원 의원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거나 대선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Can he demonstrate to the American people that he can and will beat Donald Trump? 현지 시간 9일부터 4일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바이든의 사퇴 여부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에서 100명에 가까운 떼강도가 40분간 주유소 편의점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9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왔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편의점에 들이닥친 수십 명의 강도들. 폐쇄배로 TV를 부수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맘대로 담아갑니다. 불도 환히 켜놓고 물건도 느긋하게 훔치는 등 재집인 듯 행세합니다. 현지 시각 5일 새벽 4시 반쯤 미국 오클랜드 공항 인근의 주유소 편의점이 떼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Shelves were ripped apart. All the grocery items were torn or stepped on or vandalized.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습격에 가담한 강도만 100명 가까이 되고 이들의 체류 시간도 40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게 주인은 현금 3,500만 원을 포함해 전체 피해액만 1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Basically every single thing, even the TV.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온라인으로 신고하라는 안내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인이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내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범행 발생 9시간 뒤입니다. 경찰은 현지 언론에 당시 폭주정 모임 등 다른 사건 대응 중이었다며 주유소 편의점 사건은 현장에 남은 범인이 없어 우선순위를 낮게 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 인근은 관광객 등을 노린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해당 주유소 인근에 있던 유명 햄버거 체인점도 최근 철수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영성입니다. 네, 일본이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에게 돈을 더 받는 이른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4배의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외국인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계를 가자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효고현 힘의 지성. 지난해 전체 방문객의 3분의 1인 45만 명이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일본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시장이 입장료 차등 시행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성인은 1,000엔, 우리 돈 8,500원 정도 내고 들어가는데요. 만약 이중 가격제가 실시되면 외국인 관광객은 4배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심지어 자국민 입장료는 5달러, 우리 돈 6,900원으로 낮아져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는 일본인보다 6배 비싸지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N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관광객들이 과도하게 몰리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이중 가격제를 꺼내든 겁니다. 일본인들은 취지를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日本人にしてみればすごい上がっててもちょっと外国の人にすいませんけどもお願いしますって感じ.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왜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Well, that's not fair for us. Why we should pay? I don't think we should pay more. 도쿄의 한 해산물 뷔페 전문점에선 음식값을 내려 하자 아예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在留カードがない場合は外国人の 관광객은 1,100엔, 우리 돈 약 9,400원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But I can understand why other people think it's unfair. 한 달 3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체별 이중가격제는 사실상 외국인 대상의 바가지 영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国が外国人いっぱい来てくださいという宣言を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中で外国人だけ値段を変えるっていうのは矛盾していると。もう先進国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宣言しているのと同じようなことになってしまう。 히로시마에선 지역 주민 방문을 보장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외국인 관광객을 아예 받지 않는 오코노미야끼 가게도 생겼습니다. 지역이나 관광지 보호를 위한 가격 차등제가 오히려 외국인 차별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더니 의료계에 면죄부를 준 건데요. 잘못된 선례로 남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홍란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처분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엄정 대응 원칙에서 점차 후퇴하더니 결국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련 기회의 제한 등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각오했다며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귀나 사직을 결정할 시한을 15일로 못 박아 불명확한 전공의 거취를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각종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불이익을 무효로 한 셈이어서 복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전공의들은 오늘 정부 발표에도 심드렁한 분위기입니다.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해야 복귀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5개월간 정부와 의료계 줄다리기에 병원과 환자만 피해를 봤습니다. 이어서 정성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서 복귀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들은 시큰둥합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채널A에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 방침 등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부 발표에는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혜택도 빠져 있어 결국 형평성만 훼손했다는 지적입니다. 혜택이라보다는 그동안에 현장에서 근무 계속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만 하는 사이 애꿎은 환자와 병원들만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환자들이 의료 공백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들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현장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서울 아산병원은 전공의들이 떠난 2월 20일부터 한 달여간 511억 원의 손실을, 국립대병원 10곳은 넉 달간 1조 2,6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서울시는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의 올해 손실이 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창사 55년 만에 첫 노조 파업에 맞닥뜨렸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돌아왔는데 노조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인근 도로. 검정색 우위에 빨간 머리띠를 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 전삼노가 총파업 결의를 위해 모인 겁니다. 노조는 오늘 창사 55년 만에 최초로 무임금 무노동 파업을 진행했는데요. 생산 차질을 목표로 오늘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5.1%의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 조합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천여 명의 파업 참여자 대부분이 국내 최고 수준 연봉과 성과급을 받은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이다 보니
파업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도체 호황에 노조 파업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글로벌 경쟁사들과 정말 첨예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노조 리스크가 업황 회복이라든지 올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실적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실제 노조는 파업의 목표를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15년 사고 발생! 그러면서 노조 측은 사측은 10년 넘게 직원 복지를 축소하고 있고 임금 인상을 외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진열하기 바쁘게 동이 난다는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2배 웃돈을 붙여서 거래하기도 하는데요. 열풍의 이유가 뭘까요? 임종민 기자입니다. SNS에 두바이 초콜릿 관련 영상이 쏟아집니다. 팬에 한 번 볶은 중동식면과 피스타치오 크림이 들어간 독창적인 초콜릿으로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 초콜릿을 먹는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커졌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두바이에서 뭐 사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행하는 거는 한 번씩 먹어보는 편이에요. 두바이 현지에서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희소성은 유행에 더 불을 붙였습니다. 또 물품이 없어서 계속 딜레이만 되고 있어요. 한 편의점 업체가 제품을 내놓자 하루 만에 20만 개가 동이 났습니다. 일반 초콜릿과 비교하면 속에 크림과 바삭한 면이 들어있어 3배 더 두껍습니다. 구하기 어렵다 보니 한 백화점에선 10분 만에 판매가 마감됐고 2배까지 웃돈을 붙인 중고거래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다른 유통업체들도 이달 안에 제품을 내놓겠다며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길조로 환영받던 백로가 요즘은 불청객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배설물과 소음에 고통받고 있다는 건데 공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과거엔 백로는 길조였죠. 이렇게 백로가 많으면 풍년이 된다며 환영했습니다. 요즘엔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배설물 악취와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건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창릉 신도시로 향하는 왕복 8차선 도로. 대로변 숲이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페인트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 백로 배설물입니다. 새가 똥을 싸니까 이제 소나무는 다 죽어요. 저 똥이 독해가지고. 군데군데 백로 사체까지 보입니다. 우거진 숲에 하천까지 있어 먹이가 풍족한 환경이다 보니 4년 전부터 백로 수백 마리가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손님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여는 것도 엄두가 안 납니다. 이사 온 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냄새 때문에 그냥 원래 살던 데에 계속 살 걸. 민원이 빗발치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조수가 아니다 보니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서식지 금지 야생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제적인 서식지 이소나 이런 거에 대처는 사실상 어렵다고. 국내 최대 백로 서식지인 울산 태화강변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8,000마리 백로떼가 새벽부터 울어대는 통에 주민들은 잠을 설치고 코를 막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곁에 사람 못 알아들을 정도로 시끄럽다. 꽉꽉꽉. 거의 양계장에서 맞아요. 지독해요. 취재진도 변을 당했습니다. 이 냄새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악취 제거제를 뿌리는 스프링클러까지 설치됐습니다. 한 해 60톤에 달하는 제거제가 쓰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쥐나 해충을 잡아먹어 인간에게 이로운 영향도 주는 백로. 전문가들은 대체 서식지를 찾아서 생태교육장을 만들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강한 집중호우성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수원에서도 큰 가로수가 줄지어 쓰러졌는데요. 이번 주에도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 특히 모레까지 전국에 많고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집중호우 시점부터 짚어봅니다. 오늘 밤사이 경북 북부에, 내일 새벽부터 오전에는 충청과 호남에서 시간당 30mm로 강하게 내리겠고요. 내일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양도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대부분의 지역에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빗 속에 더위도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밤도 제주와 남부 곳곳은 열대야 더위가 예상되고요. 내일 한낮에 서울 28도, 대구 29도, 제주 32도 등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무덥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중부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행정 처분을 철회했습니다. 이 더 큰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거라지만 이 전공의들 복귀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전공의 이탈 5개월 동안 환자가 겪은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더 큰 혼란 없도록 더 이상의 오락가락 행정은 없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면죄부로 끝난 5개월 고통.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